아, 네. 안녕하세요. 그알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도준입니다. 오늘 영동 사건 담당 PD들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요. 2014년에 방송됐던 첫 편의 담당 PD와 이번 후속편 담당 PD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길 PD입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도하는데 많이 떨리네요. 어떠세요? 일단 이 방송 끝나고 하니까 시간이 지금 12시 반 정도 네. 돼서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요? 지금 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2만 4천. 2만 네. 네. 진행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처음이라 많이 미숙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정훈 PD는 사실은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번에 담당한 김병길 PD는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배정훈 PD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김병길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 온 지가 대략 1년 반 1년 반 정도가 되셨는데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방송편 중에는 양진호 회장 웹하드 카르텔을 최초로 고발했던 이제 담당 PD였죠.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네. 그냥 이상한데. 네, 네. 참고로 여기는 SBS입니다. 여기는 SBS고 이 장소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는 상당히 특별한 장소인데요. 그렇죠. 네, 김병길 PD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방송 나가기 직전에 이제 자막하고 음악 효과음을 깔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방송 버전으로 만드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종편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이곳에서 작업한 방송이 지금 막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 PD로서 기분이 어때요?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소비될 수 있는 그냥 재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유가족들한테는 본인들의 자식의 죽음이 있었던 사건이고 되게 심각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저도 이제 여기 방송하기 전에도 계속 봤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차마 방송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저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방송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정훈 PD도 이번에 취재를 같이 하신 거죠? 네, 오랜만에 현장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14년도에 취재를 했던 사건이고 방송도 한 차례 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여러 제보들도 들어왔고 또 경찰이 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을 떠나면서 이제 당연히 후속 방송을 하지 못하고 갔던 것에 대해서 소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좀 저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방송에도 나왔듯이 이제 들어왔던 제보를 김병길 PD가 이렇게 잘 만나고 또 취재를 열심히 해줘서 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같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번 방송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이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가능하면 취재 뒷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네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질문도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대기하는 동안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정유진님인데 제보자는 왜 18년 만에 나왔나요?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사실 18년 만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건이 200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제보자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 나도 별거 아닌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고, 또 잊고 지내다가 이제 2014년도에 배정원 PD가 방송한 것을 보고 이제 기억이 떠오르신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제보 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서 뭐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던 거죠. 실제 이런 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또 그런 제보자분들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를 두고 이제 왜 이제서야 뭐 제보를 하느냐라는 뭐 비판 아닌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오랜만에 나타난 그 제보자의 기억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어떤 뭐 살인과 같은 그런 강력 사건의 목격자 혹은 제보자들은 이제 드물게 만나다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각기 다른 이유겠죠. 자기의 사회적 위치 때문도 있고, 본인이 그걸 목격하게 된 계기, 혹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아주 여러 이유로 제보자 혹은 목격자분들이 강력 사건에 대한 제보하기를 좀 꺼려하시고 주저하시는 건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용기도 많이 필요하시고. 사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이따가 미제 사건을 다루지만,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제보자분들의 용기, 그리고 당신이 목격하고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다른 이제 눈으로 보기보다는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제보자분은 김병기 PD가 만난 건가요? 네. 좀 그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나 뭐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보 메일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본 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나 이런 수사를 하는데 혼선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시다가 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용의자를 떠올리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14년도 방송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도 전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장소가 아주 밝은 곳이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맞춰보다 보니까 이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죠. 이번에 김진국 프로파일러가 현장에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한 거죠. 영동까지 가서. 예, 맞습니다. 당시 5년 전에는 표창원 의원이 그때 현장에 갔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의원이 되시기 전이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영동에 이제 추운 겨울에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주셨었죠. 안 그래도 이 오늘 방송 앞두고 미리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후속 방송을 하게 되는데 좀 본 방송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이제 이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보자의 그 진술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찾아간 그 김목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한데, 또 전화를 한번 드려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 지금요? 예. 어떠실까요? 뭐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네. 미리 말씀을 드려서 뭐 네. 이렇게 무리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소리가 작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소리가요? 예, 저희 목소리가 조금 더 마이크를 좀 당기고 조금 더 크게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창원 잘 들리나요 지금은? 의원님께 전화를 표현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바로 받으시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배정원 PD입니다. 아, 예, 대PD. 네, 예. 방송 잘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네. 지금 이 전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전화 소리가? 예, 잘 저는 들린. 잘 들려요. 예, 잘 들린대요. 예. 우선
저희 2014년도 겨울 때 이제 영동에 가셔서 이제 현장 네. 곳곳 다니시면서 프로파일링 해주시고 또 당시에 이제 수사 자료나 뭐 이런 등등 검토를 해주셨는데 그 오늘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 당시 뭐 지금도 뭐 생생 기억이 나는데요. 현장에 가서 그 약국이 되어 있는 그 창고도 들어가 봤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용희 선생 오르셨던 분들, 또 같은 또래 학생이었던 분들, 다양한 이제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그 손목이 벌어졌던 그 촌에도 가봤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 과연 그 공사 현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 곡괭이로 손목을 절단할 수 있으며, 그런데 그 이후에 용해 선상 올랐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결국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그 뭐랄까요, 미스터리의 한 조각.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그 17년의 세월 동안 찾지 못했던 한 조각이 좀 찾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제가 봤고요. 네. 물론 이제 물증은 없지만 대조할 만한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부산에서 김목수와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면 그분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이어나갈 단서와 정황과 필요는 충분하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왜 지난 방송 때 이제 현장에 오셔서 프로파일링을 해주셨을 때 그 2001년도 당시에 경찰이 이 수사를 아주 집중했던 그 작업반장 이외에 네.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그 무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 수사 방향 혹은 조사 방향에 이 선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예, 근데 그때 프로파일링 해주신 거를 어찌 보면 이번에 김병길 PD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그 무리의 폭을 좁혔다 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한 발보다 더 많이 나아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작업반장분은 부인과 같이 생활하고 계셨고, 연령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신고한 부분도 그렇고, 단지 현장에서 발견된 볼펜에 볼펜과 유사한 볼펜을 소유했었다라는 거, 이거 이외에는 사실 그분의 어떤 범인으로서의 특징을 확정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모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때도 좀 떠올랐었고요. 무척 아쉬웠었죠. 그런데 공사 현장의 특성상 다 추적하기 어렵다, 뭐 이런 답을 좀 들었었고, 그런데 오늘 그 김목수를 결국 찾았고, 부산에서 만났고, 특히 뭐 다른 분도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사실 17년 전에 눈 하나 다친 것이 그렇게 바로 뭐 영동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게 기억이 나서 나온다는 것, 그것은 사실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대단히 드문 일이고, 예를 들어 뭐 제가 17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분에게 대단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특별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나 어떤 뭐 그 관심에 대한 인터넷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혹시 자신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기억을 강하게 각인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 다 수사하지 못했던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분들, 놓쳤던 분들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오늘 방송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김병길 PD 좀 여쭤볼 게 있을까요? 없으면 그러면 네, 뭐 늦은 시간이라서 뭐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전화 받으시네요. 네. 미리 말씀드려놓기 잘했네.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이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제보자분 최면을 8시간 이상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좀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면을 들어갔어요.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용의자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최면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블랙이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 전까지는 잘 그 전까지는 보이다가 그 장면에서 이제 블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다 빠지고 이제 진행을 2차례를 더 했어요. 2차례를 더 했는데 똑같이 그 장면에서 이제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유의미한 뭔가를 조금 더 얻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뭐 진행됐던 건 없었던 거고요. 그럼 최면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이제 용의자 얼굴을 그리는 데에서 끊긴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 최면을 하셨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분이 뭔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떠올리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김목수를 촬영했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찍힌 촬영본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그 제보자분한테 확인을 뭐 해볼 수는 있지 않았나요?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저희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수사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섣불리 이제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 이분이 기억의 오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다라고 혹시나 기억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일단은 많이 들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할 때 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일부러 좀 보여주지 않는 쪽으로 네,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김목수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은데요. 용용님 김목수 인터뷰하러 갈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김목수를 처음 만난 분이 누구시죠? 배정훈 제가 PD시죠? 처음 네,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냥 어찌 보면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저희가 워낙 또 좀 험하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최소한 지금만큼은 의심을 갖지 당연히 못하고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기억 그리고 이분이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나름 강하게 있었는데 우선 이제 방송에 나왔듯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문이 열렸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등치도 있으시고 또 이제 예전에 좀 이런 방송에도 나왔듯이 주먹도 쓰시고 이랬던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몸에 좀 저는 정확하게 못 보긴 했는데 나시티를 입고 있어서 이제 몸에 이제 문신도 좀 있으시고 타투도 있으시고 뭐 그게 나쁜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선뜻 방 안으로 들어가기 조금 이게 주저되긴 했죠. 이제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니 그분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침대에 앉고 저는 그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한 1시간 가량 나눴는데 저는 제가 이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그 사건이 있던 그 기간,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 한 이틀 정도라고 봤을 때
딱 그날에 대한 기억만 없고 그 앞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신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눈을 다쳤다라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 뭐 이제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여러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유독 딱 그날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대한 기억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만나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김병길 PD에게 연락을 했죠. 좀 복수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의견을 드렸고 김병길 PD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김병희 PD는 어땠어요 만났을 때? 제가 만났을 때 느낌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희가 이분을 이제 용의자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뭔가 질문을 던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좀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은 지금 대화하는 맥락과 상관없는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근데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런 게 아닌데요라고 좀 정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본인이 뭔가 저희한테 뭔가 설명을 좀 많이 하시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목수를 몇 번이나 만난 거예요? 취재진이? 총 제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병길 PD가 3차례 일수로는 이틀이고 만난 건 3차례에서 총 5차례. 5번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5번을 만나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이제 뭐 어떤 사건이든 자기가 좀 죄가 있다거나 좀 찔리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취재진이 갔을 때 뭐 좀 피하거나 좀 과하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5번을 만나줬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전에 이제 표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흔한 이렇게 예를 들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질문을 하기 위해 본인의 그때 이제 일을 하고 계신 시간도 있었는데 김병길 PD가 만났을 때는 그런 시간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응대해준 상황이었는데 근데 뭐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연히 거기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대화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김병길 PD도 그런 걸 아마 느꼈을 수 있는데 이분도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좀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그렇죠. 거긴 한데,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저희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알고 싶어하는 느낌은 좀 받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이게 뭐 이건 역시 주관적인 걸 수 있는데 이제 김병길 PD가 그분을 만난 그 인터뷰 과정을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런 반응들 예를 들어 전혀 뭐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들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사진일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심히 반복적으로 봤던 사진을 또 꺼내서 보고 이런 모습들은 좀 평범하지 보이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김초코님이 그 김목수가 입 떨림 말고 또 다른 이상한 반응은 없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있었나요? 방송에서 입 떨리는 부분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거 외에 이상 반응?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기억에 이제 남는 순간이 사실은 아까 이제 방송에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김진구 프로파일러랑 같이 이제 김목수를 이제 면담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 김지훈 프로파일러는 전문가다 보니 이 김목수와의 대화하는 뭐 스킬이라 할까요? 그런 방법이 저희와는 또 다른 이제 방식이셨는데 이분이 잠시 이제 좀 편안한 대화가 진행되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강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인 입으로 꺼내셨는데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사진에서도 어떤 강간이라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좀 일부러 정보를 제약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그 얘기를 먼저 하셔서 되물었을 때 이분의 그 표정이 상당히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분은 그런 장면을 떠올렸을까? 끔찍한 장면. 저는 뭐 하나만 더 하면,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속단할 수 없고 저희도 확언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없어서 범인 검거가 힘들 수도 있다.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게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 무조건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뭐 이분을 만나는 그 5차례의 과정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 방금 김병길 PD가 얘기한 대로 이분이 당연히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있죠. 하지만 필요한 것은 확인해야 될 것도 또한 있다. 그 이제 주체가 그 확인을 하는 주체가 이제 수사권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의 노력인 것 같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직적인 경찰이 해야 될 일인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방송에 담아내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달리 있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 뭐 정신맨님, 훈유님 뭐 다양 외뭐 많은 분들이 현재 경찰도 김목수를 수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에게 김병길 일단 지금까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충청북도 관할이거든요. 그리고 영동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김목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서 계속 그 윤 씨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조금 이렇게 작업 반장 네, 윤 씨. 작업 반장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배종훈 PD가 방송을 하고 이제 그때 뭐 제보자들 저희 쪽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진 않았어요. 제보자들이 나타나서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서울청에서 조금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그 제보자들의 이제 거주지가 서울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제보자는 지금 다른 제보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오늘 나온 제보자가 아닌 근데 그 2014년 방송에도 여러 제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성격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거주지가 서울이신 분들에 한해서는 서울경찰청 위재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이제 내사라고 하는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홀드되어 있는 상태였고 뭐 이번 방송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뭐 그거는 뭐 내일이나 뭐 이게 연락을 김병길 PD가 주고 받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지금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 사이 한 5년 정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 충북청이 관할이잖아요. 충북청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첫 마디가 딱 용의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한다면 어쨌든 청에서는 그 용의자로 그 작업반장 윤모 씨를 계속해서 이제 용의자로 보고 있었고 그 이상의 2001년 당시 그리고 2014년 방송 이후 지금까지 진척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작업반장 윤 씨를 이제 그 용의자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던 건가요? 혹시 배정훈 PD는 그 사이에 뭐 확인해 본 적 있나요? 뭐 그 윤 씨 쪽 가족이라든지. 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이제 작업반장을 이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전과도 많으셨다는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번 취재를 하면서도 저도 그 당시의 용의자였던 이제 작업반장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이제 아내분이 혼자 계셨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이셨는데 그래서 윤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이제 2달 전쯤에 이제 몸이 괜찮으셔서 입원해 계시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의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혹시 방송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충북 관할 지역의 경찰 뭐 그런 청에서 몇 차례 이제 와서 면담을 하고 또 여전히 범인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취조를 다 하시고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세요. 근데 궁금했던 게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 수사대로 정말로 작업반장 윤 씨가 범인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어머님께 여쭤봤죠. 그 혹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작업반장께서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시냐? 뭐 유언들을 보통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셨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남긴 말씀은 없으신 건데 이제 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경찰이라는 분들은 좀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근데 여전히 그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검토하지 않는가? 무엇을 검토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죠 사실. 아까 그 질문이 이제 현재 경찰이 김옥수를 뭐 수사하고 있냐 이거였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뭐 수사가 어떻게 될지보다는 이제 아마도 김명일 PD가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수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요. 만약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오면 저희는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다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번 취재할 때 보면 이제 당시 사건 담당서가 이제 영동 경찰서인데 네네. 협조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동 당시 이제 수사했던 형사들을 이제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다 만나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셨고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쨌든 영동서에서 관할했던 사건이니까 제일 처음에 영동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이제 수사과장님이나 뭐 형사팀장님 이런 분들을 뵙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죠. 영동서에 지금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셨던 형사님들이 계시냐 좀 만나 뵙고 말씀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 이제 옛날 사건이라 18년 사건이라 안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러냐 알겠다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수사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영동서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제가 처음 영동서에 갔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 형사 분이셨던 거죠. 모른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뭐 수사하셨던 분이 계셨냐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때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긴 하셨죠. 왜 그런 반응들을 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사건이라서 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시까지 하기로 공지를 드렸는데 지금 1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좀 못한 얘기가 많아서 좀 더 해도 뭐 괜찮을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 그 여기 질문 올라온 것들을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대답하기 힘든 부분 있으면은 뭐 패스해 주시고요. 힐더 월드님, 김목수 인터뷰 전에 연락하고 간 건지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한 건지. 연락처를 몰랐어요. 아, 네. 저희가 뭐 동네 뭐 이런 인력 사무소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진은 PD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취재 PD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분이 어느 동네에 산다 정도로 이제 좀 좁힌 후에 동네 뭐 슈퍼마켓과 뭐 등등을 수소문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간 터라 사실 연락처를 알았으면 미리 전화드리고 갔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만납시다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이 시간쯤엔 집에 계시겠지 하고 이제 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럼 이제 김목수의 반응은 정말 전혀 올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반응인 거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바로 저 질문 속에도 예, 근데 방송에 나왔지만 사실 김목수의 정보가 정말 제한된 상태에서 뭐 부산역에서 뭐 택시로 30분 그것만 가지고 정말 찾은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취재 PD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곳곳에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단서들 인력 찾았죠. 사무소 같은. 왜냐하면 경찰 기록에 이분의 이제 연령대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업도 이제 그런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얻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모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인부를 하셨으니까 지금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고요. 혹시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는 밝히기 좀 힘든가요? 그건 좀 얘기 안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선님, 김목수가 취재 후에 따로 연락 온 적은 없는지. 취재가 끝나고 나서는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전화 왔었어요. 아, 취재 다 끝나고 나서. 서울 온 뒤에 부재 중에 한 번 찍혀 있어서 저 그때 좀 늦은 시간인데 회식 끝나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회식 끝나고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좀 뭐 질문을 하셨어요. 뭐 이를테면 또 옵니까? 뭐 오면 언제 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고 너무 늦은 시간이고 또 이 상태로 대화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예, 정식 취재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통화를 하고 끊었던 한 번도 김목수가 우리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좀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협조적이셨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건이 해결되길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도 좋다. 아, 진짜로? 얘기는 해주겠다. 오히려 협조적이셨죠. 알겠습니다. 그 라이킴님이 그 방송에서 그 프로파일러님의 얘기들 중에 못 담은 게 있는지, 방송으로 못 담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김진구 프로파일러 실제로 실제로 김목수를 만났던. 못 담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들이 있었나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예. 있나요? 뭐 김목수에 대한 다른 증거도 있었나? 뭐 도피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대답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번 김동희 PD가 취재하고 했던 방송은 그 당시에 2001년도 당시에 경찰 수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것의 의미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받았던 당연히 취재하면서 느낀 우리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방송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김목수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2001년도에 경찰 수사가 그랬듯
이번 취재가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은 항상 저희도 열어놓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네. 라는 취재했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방향, 그러니까 수사를 가지를 뻗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은 방송에 못 담는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뭐 취재 부분도 그렇고 뭐 다양한 뭐 인터뷰도 있을 수 다양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뭐 방송 준비하면서 좀 공들여 찍었는데 방송에는 미처 내보내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손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이 이 손목을 강에 유기한 그 하천에 유기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유기 시점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면 이제 용의자 알리바이 같은 걸 확인할 때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사건 당시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손목이 발견되고 그 사이만 그러니까 시신 발견된 그 사이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손목이 언제 유기가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방송에 나오진 않았는데 뭐 표모피가 형성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표모피가 어느 정도로 생기는지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남성이 여성을 그 공구 창고 유기된 시신이 유기된 공구 창고로 끌고 때 어떤 식으로 끌고 갔는지 그리고 손목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손목을 절단했는지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날렸죠. 이번에 뭐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네네. 그 방송 보면은 상당히 좀 제작비를 많이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트 제작비도 그렇고 그렇죠.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세트 제작이나 뭐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단은 구체적인 비용은 좀 구체적인 비용은 좀 그렇고 중고차 한 대 가격 정도가 들어갔다. 아 진짜로?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공사 현장이고 좀 정확하게 이 공간을 보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제 공간감 때문에 저희가 세트 2개 이제 미니어처까지 제작을 다 그렇죠. 했거든요. 조금 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제작비를 만약에 좀 초과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성문을 쓰죠. 반성문을 쓰나요? 진짜로요? 반성문을 씁니다. 저희 때는 안 썼는데? 진짜로 써요? 그러니까 심할서라고 하긴 뭐하고요. 그러니까 초과 사유서를 쓰고 사유서. 네, 사유서를 쓰고 저희 이제 본부장님께 결제를 받죠. 예전에 몇 번 써보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썼죠. 예. 썼는데 반성문이라고 하니까 전 다른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김목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알 수 없죠. 없죠. 그렇죠. 예, 답변하기 힘든, 아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예, 없죠. 예. 그 부분은 경찰이 알 수 있는 그쵸. 부분. 수사를 하셔야 되는. 실제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 이거는 이제 그 첫 편을 보신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 2014년 방송에서 그 사건을 다룰 때 이제 이 정소윤 양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추가 취재는 없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연히 있었고요. 그때 2014년도 방송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제 친구들 포함해서 그 작업반장 외에 다른 용의자 군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을 혹은 사건을 범행을 했을 그 용의자가 반드시 작업반장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그 이외의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고 그런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고 했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2014년도 방송 이후에 들어왔던 여러 제보 중에 이 친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도 존재했고
그때도 뭐 몽타주도 그렸고 그때도 최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동 관내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들을 싹 빌려다가 그 제보자들한테 이제 확인시키는 작업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도 아쉽게 이제 특정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 제보자가 마지막에 또 숨어버렸어요. 용기를 내다가. 그래서 또 그 제보자의 얘기도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자기가 뭔가를 들은 것 같다에 관한 제보였는데 예 그때 또 이제 제보를 확인하다가 이제 그것이 끊겼죠. 예. 그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후속편 나오나요? 오늘 후속편을 했는데 또 후속편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 그게 후속편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제 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정말 사무친 가슴에 사무친 사건인데 많은 주위에 많은 뭐 경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을 쉽게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후속편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거나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방송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 사건을 아니면 다른 사건이라도 놓지 않고 있으니까 범인은 계속 마음속으로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계속 방송을 필요하면 할 테니까. 네. 이제 뭐 공소시효가 사실 폐지됐죠. 2000 태안이법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련된 사건 뭐 그런 취재도 하고 뭐 방송을 하지만 그 이따금씩 이런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들을 다뤄요. 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혹자는 뭐 이런 흥미 위주의 이런 선입견들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미제 사건에서 결국에 범인이 잡히지 못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이 미제 사건의 피해자의 인권, 그 유족들의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되게 가장 낮은 인권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제 사건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번에 김병일 PD가 그걸 그 의미를 잘 다뤄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보, 신락 같은 이런 제보를 사실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2, 3년 지나면 보통 답보 상태에 이른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그 뒤로는 뭐 별로 제보가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바쁜 경찰이 또 예전 미제 사건의 제보를 요구하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고 사실 그 비어있는 그 지점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저는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제 사건,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시 끄집어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뭐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거죠. 네. 그 이제는 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1시가 넘어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두 분?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제작을 하면서 그리고 방송을 방금 오늘 보면서도 조금 마음속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고통을 그러니까 흥미거리로 보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픔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 주시고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제보를 해서 꼭 이 범인이 잡힐 수 있도록 음. 좀 진지하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배정원 PD는 더 할 얘기 없고요. 네, 뭐 이건 이 말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 전에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저의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렸고 이미 김병현 PD가 만든 제작한 이번 방송을 꼭 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많이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지금 이 라이브 방송도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역사상 처음 하는 건데 참 어땠어요? 두 분 솔직한 심정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아 다시는 안 하겠다. 네, 좀 많이 좀 되네요. 네. 지금이 몇 시죠? 1시? 1시 15분이네요 15분. 지금. 저는 되게 더웠어요. 조명도 있고. 아까 그래서 열받는 말을 벗으라 얘기. 그랬는데 굳이 입겠다고. 아까 추웠거든요. 네, 지금 저한테.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저기 계속 아까 중간에 장경주 PD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장경주 PD? 네,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아 있어서 궁금했는데 지금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라이브 우리 통해서. 옆으로 자리를 좀 네. 잠깐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여서. 예.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장경주 PD입니다. 장경주 PD.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죠. 뭘 오늘 제보 나간 분 아니에요? 이게? 네. 본방. 제보 하나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음. 장경주 PD라고 하고요. 가까이. 예. 여기요? 저 위에 아, 저기구나. 네. 저희가 2008년 6월 17일 저녁 8시 반쯤에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앞에서 그 전 아내였던 분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살해하고 남자분 한 분도 찔러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분인데요. 황주현 씨라고 지금 11년째 그 지명수배 전단에 앞머리에 항상 이제 있으신 분인데 당시에 사건을 목격하셨거나 요 분을 혹시나 좀 보신 분들 계시면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현 씨고요. 지금 한 43세로 추정되는 남자분이고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이 이렇게 평범하진 않아요. 안면 좀 비대칭이 있으시고 예. 혹시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얼굴인가요? 예. 아, 당시에 33세쯤 지금은 때 또 얼굴 많이 변했겠네. 예. 감안을 하고 오셔요. 원래 안경도 쓰신다고. 예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기다린 거였어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 네. 1시간 넘게. 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이제 이 제보를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뭐 반성문 대피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농담으로 한 거고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반성문은 아니고요. 초과 사유서라는 이제 절차상에 그냥 절차상에. 작성하는 거.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작비를 초과한다고 해서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 징계는 없죠. 징계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뭐 방송의 내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제작비에 대해서는 물론 그만 얘기할까요? 아니 뭐 그거는 네. 제가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네. 노래에 있어야 되는 사유서의 얘기였고요. 네, 아무튼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서 진짜 뭐 미숙한 거는 당연히 많았을 테고 뭐 실수를 하지 않았나 걱정도 좀 많이 되는데 첫 라이브 방송을 한 소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면 1시 20분인가요? 네.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또 담당 PD가 나오겠지만 좀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예, 좀 아이디어를 여기서 지금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 다음 라이브 때는 이런 거를 좀 네. 왜냐면 이분들도 지금 새벽 1시까지 그렇죠. 1시 보셔야 되는 전까지. 상황이라 뭐 칙칙한 아저씨들 나온 이런 그림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지. 뭐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은 지금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들이 그러면 이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남아 있어. 나중에 볼 수 또 볼 수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팀원분이 적어주신 건데 구독 아, 꼭 안 하신 분들은 해달라고 그러네요. 혹시 안 한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몇 분이 지금 접속 이제 한 중이시죠? 2만 명 좀 안 되게 남았죠. 저분들만 다 구독 눌러주셔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내죠, 그죠? 예. 혹시 뭐 의견들 나온 게 있나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예. 아무튼 저희가 다음 라이브를 또 할 수 있을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끝 음. 하고 이제 끝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은 끊어주세요. 네. 네. 잠깐만요. 뭐. 소통 더 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소통 더 해주세요. 채팅이 빨라서 힘들었다. 고. 오늘 네. 뭐 제일 사람이 많이 접속했을 때, 그러니까 36,000 분. 그거 많은 건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감사하네요. 저희 이번에 했던 라이브 방송이 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소통 더 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채팅창 좀 네. 하나 질문 이제 하나 질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댓글을 저도 계속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네, 다 저희가- 읽기 전에 올라가 버려서 막 못 본 게 이렇게 내려볼 수도 없고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예, 다음에 하게 되면 개선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네. 부족했죠 저희가. 네, 그럼 진짜 인사하시죠. 네. 네. 뭐 어떻게 끝낼까요? 또 끝내려니까 아쉬우려고 그래. 그냥 끝내시죠. 1시 20분 다그 피곤해셔가지고 지금 네. 잔여지 길리도 아직 안 가셨고 뭐 하면 네.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죠? 스태프분들의 눈빛에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이 스태프분들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아, 네. 예, 좀 우리끼리 아쉬운 거예요. 네. 주먹 졌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정말 많이 부족한 저희 라이브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게 준비됐군요. 네. 마지막으로 김병기 PD가 하시죠. 네, 저희가 이걸 그러면 깔끔하게 이걸 치면 끝내는 걸로 하죠. 네. 네. 자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